뉴욕 증시가 계속되는 경기 지표의 부진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용 보고서가 썩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자, 지금 예상치보다도 뚝 떨어진 민간 고용에 대한 수치 때문에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 또 고용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을 당장은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한 가장 수혜주, 화상회의, 재택근무 여기 관련한 종목들이 있었죠. 미국에서는 줌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줌이라는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라는 그 사람은 왜 팔아? 지금 사야 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돈나무 언니에 대한 그 신뢰도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죠. 네. 어쨌든 이런 언택트 관련한 종목군들 국내에서도 뭔가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임에 따라서 대장주가 바뀐다. 이제는 LG화학보다 다른 쪽으로 갈아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나오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한데요. 자, 어쨌든 LG화학의 주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가 오히려 수혜주가 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자세한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이 가까울수록 약간씩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매수가 그래도 들어와 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 이런 느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역시 주말, 그 다음에 다음 주 만기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대비를 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상황을 좀 보면서 미국 증시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증시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게 되시면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많이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상승 출발, 아니죠. 하락 출발을 한 이후에 상승 전환,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가 장중에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됐다가 장 마감에서 다시 내려가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을 것 같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이너스 0.14%입니다. 거의 그냥 엎치락 뒤치락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죠. 플러스 0.33. 일단 금리 인상이 자꾸 뒤로 가고 있다. 점점 더 멀어지나봐. 이거 노래예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기술주들의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S&P 500 이런 쪽은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우지수는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지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회복이 둔화될수록 다우지수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이고요. 대신에 기술주나 이런 S&P 500 같은 경우는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죠. S&P 500도 0.03% 올랐습니다. 사실 지금은 오른다, 내린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0.몇 프로, 0.1% 이 정도로 올랐다 내렸다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약보합, 강보합 이런 정도로 미국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도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동향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 우리가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대형주나 전기전자 이런 쪽으로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줘서 시장을 좀 끌어올려준다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료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물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정을 그냥 다 하는 분위기예요. 물가 많이 올랐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일시적이 아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물가는 인정할게. 물가를 인정하는 대신에 우리는 이제 고용을 좀 봐야 되겠어.
경기가 확실하게 좋아지려면 물가도 올라야 되지만 고용도 올라야 되는 건 아니겠니? 자,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면 인정하고 우리가 테이퍼링도 하고 이런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긴축하는 정책으로 가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고용 지표에 그렇게 해서 이목이 딱 쏠리는 상황에서 고용이 싹 좋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민간 부문의 고용이 지난달보다 37만 4천 명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증가했네요. 이게 아니라 지금 예상치가 60만 명인데 여기에 그냥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7월달 수치 같은 경우도 33만 명 증가해서 32만 6천 명으로 하향 수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요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을 좀 이어가고 있다. 물론 증가세는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증가 속도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연준이 조금 시간을 벌기에 적합한 재료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침체에도 올해 40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여전히 700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고용의 회복세가 둔화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델타 변이 때문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재료를 딱 갖다가 자석처럼 갖다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있죠. 그래서 고용이 좀 안 좋죠. 경기가 이건 아직 긴축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연준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충분히 올라와 주는 게 확인돼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걱정거리가 많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뭐 등등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답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연준이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1월보다는 12월로 넘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안심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주가가 빵 뛴다거나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미국의 그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 8월까지 미국 증시가 크게 올라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9월에는 조정 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다.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좀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9월달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나쁜 달이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7, 8월달이 가장 나쁜 달인 거 아시죠? 여름에 휴가 때문인지 모르지만 꼭 희한하게도 7, 8월 여름에 조정을 좀 많이들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9월달에 저점 잡고 회복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뭐 작년에 그랬다고 해서 올해도 그래야 한다 이런 건 없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뭐 그건 이제 주기설이긴 한데 꼭 각설이가 우리 동네에 또 오리란 법은 없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잔치집 만나면 거기서 맛있게 많이 먹고 그냥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봐야 돼요. 작년에도 왔으니까 올해도 와야지. 이맘때쯤 왔었는데 무슨 강남강 까치도 아니고, 자, 꼭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정형화 시킬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간 것은 부담이 된다.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어떤 주가든 많이 올라가면 부담이 돼서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10% 정도 조정이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세가 워낙 강하고 또 경기 회복에 진행 중인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많이 조정받아봤자 5에서 8% 정도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조정 이후에 막 회복이 됐는데 이렇게 미국의 조정이 또 나오면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조정이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제 선진국 그만인가? 이제 신흥국으로 가볼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나타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를 통해서 유입이 된다면 주가는 좀 견조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대 변수는 다음 주 만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는 추석 연휴에 따른 그런
뭐랄까, 거래량의 변화? 이런 쪽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올려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습니다만, 일단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또 반등이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는 것도 살짝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면서,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조정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기는 건 아시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거 조정 받을 거야. 이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으면 상승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하락하고 있으면 하락이 어디가 끝인지,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무리하게 대응하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갈게요. 코로나 대표의 수혜주였던 줌이 반토막이 났다 이거지. 그래서 국내 언택트주들의 주가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제 관심들을 좀 가져보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언택트 관련주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보였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간다라는 그런 느낌들하고 또 너무 많이 올랐다는 느낌들에서 차익 실현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앞으로 재택근무가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우려감. 근데 이 재택근무가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작용된다.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주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불편한데? 라는 느낌들, 또 국내 주식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이 언택트 관련주들이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것이 맞긴 한데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갈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지금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코로나 대표 수혜주 줌의 주가가 16.69% 급락했다. 와, 이것도 왜 급락을 엄청 했네요. 그러면서 돈나무 언니가 지금 보면은 이걸 도대체 왜 파는 거예요? 뭐 사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언니는 이제 요즘에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죠. 비트코인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뭐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줌의 주가가 급락한 것은 2분기 매출이 10억 달러가 나왔대요. 1조 1,500억 정도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54%나 급증했다. 근데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근데 3분기 매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것이다. 자, 요게 문제예요. 항상 예상치. 그러니까 지금은 좋긴 한데 이거 끝이야. 더 이상 좋아지기가 어려워. 라고 하면 굉장히 좀 우울해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사무실 출근 재개가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야, 다시들 출근하세요. 뭐 주사 다 맞으셨죠? 다시 출근하세요. 이거 그럼 굳이 화상회의를 이렇게 지금 그냥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집에 있기 때문에 화상으로 수시로 연결해서 얘기하지만 이제는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화상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으로 뭐 글로벌한 상황이 된다라면 멀리 있는 사람들과 또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과 회의하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폭발적인 매출 증가가 일어난다거나 또는 지금의 매출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로 친다면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런 포지션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또다시 상승하거나 그런 배경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화상회의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내 기업들도 뭐 대표 기업이 이제 알소보트 이런 기업인데 지금 원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써요. 그죠? 아이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또 기업에서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도 보면은, 우리 아이도 지금 다음 주부터는 전면 등교란 말이에요. 등교를 하게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면 화상회의가 또 뒤로 밀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나 재택근무가 좋아요. 처음엔 재택근무 별로 안 좋아했다가, 이제는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재택근무 좋은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출근하는 그 방식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사회 필수 아이템 또 그 다음에 홈 트레이딩
홈트라고 하나요? 그 집에서 운동하는 거 있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언택트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고는 있다. 그것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필수 아이템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 어떤 절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 가입자 수도 증가하게 되고 그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점을 찍고 점점 수요가 줄어들 것은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실제로 보면은 이제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서 같이 뭐 동료들하고 운동을 다닌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또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정보를 보기 위한 어떤 언택트, 정보를 보기 위한 그 뭐 편리를 위한 비대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그런 비대면이나 이런 원격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뭐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쪽 부분들은 뭐 원격이라든지 뭐 비대면이라든지 등등의 것들이 이제 생활의 편리를 위한 것들,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들 등등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로 인한 수혜를 입었던 그런 상황에서의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빼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당분간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뭐 이제 진단 키트보다는 그래도 나을 거예요. 왜냐면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종식이다, 종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위드 코로나다 라고까지 진행이 돼서 가버리게 되면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어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원격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뭔가 이제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적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약간 거품적인 어떤 느낌 또는 단기간에 쏠림 현상 그런 것들이 좀 감소하게 되면서 조금은 주춤거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산업 발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 이 원격이 이제 끝났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내려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가는 거는 뭐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죠. 네, 일단 뭐 갖고 계시면은 비중을 줄이거나 뭐 매도를 하시거나 한 다음에 다시 대응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당분간은 뭐 좋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수요도 많이 줄어있는 상태에다가 위드 코로나로 간다. 그것이 아직 지금 닥친 현실이 아니라 남아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시려면 이게 단기적으로 이슈성 뭐 한 1, 2주 정도 빠진다 그러면 괜찮은데 막 두세 달 또는 뭐 재수없으면 1년 막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추세의 하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LG화학의 주가가 뚝 떨어졌다. 뭐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라서 특이한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LG화학이 지난번에 리콜 사태 이후에 빵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반등이 살짝 나오려고 했죠. 그때 매도를 멈춰. 일단 상황을 보자. 근데 주가가 더 떨어지면 또 매도를 해야 돼요. 자, LG화학의 주가는 사실적으로 100만원대부터 계속 매도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네. 이거 왜 갖고 있죠? 남들 다 살 때 우리는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일단 배터리를 분리하는 거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보시면 돼요. 뭐 지금은 뭐 대규모 리콜 사태니 뭐니 해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뭐 리콜이 옛날에는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 리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다. 물론 이것도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악재가 끊이지 않죠. 뭐 파우치형 안 쓰고 각형 쓰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었고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 LG화학을 빠져나올 기회를 찾고 있었던 그런 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명분을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외국인들조차도 매도를 치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 배터리 분리한다 그랬을 때도 뭐 더 잘 갈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갖다 집어 던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악재를 정통으로 맞아 떨어져가지고 아주 좀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악재를 보면 배터리 회사의 분리, 그리고 리콜, 그리고 이제 뭐 폭스바겐이었던가요? 이제 파우치형을 안 쓰겠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전부 다 LG화학의 악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LG화학의 주가가 빠지니까 지금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도 올라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조금 좀 생각해 보실 만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배터리 회사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 봤자, 물론 지금은 이제 반사이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은 쉽지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물론 지금은 이제 국내 배터리 점유율이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SK이노베이션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배터리 회사를 분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투자자들에게는 악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배터리 형태가 어떻고 유형이 어떻고 그거 떠나가지고요. 배터리 회사가 분리가 되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그냥 아시죠? 네, 화학회사가 되는 거예요. LG화학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어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가장 큰 악재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SDI는 뭐냐? SDI는 지금 파우치형이 아니라 각형 배터리를 만들기도 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분리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요. 네, 분리가 될 만한 내용도 없고 기업이 삼성 계열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통성을 또 인정받을 수도 있죠. 이게 2004년도부터 공장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상승해온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SDI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터리 관련한 종목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싶다라면 지금 SDI 같은 경우만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매도하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 급락한 이후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요? 그거는 이제 단기적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이 어렵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를 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터리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됐을 때나 아니면은 SK 배터리가 이제 상장하게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진입을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직접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빙빙 돌려가지고 하는 거 결국에는 신뢰도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안 좋은 상황을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LG의 이런 배터리 리콜 사태는 국내 기업들에게 반사이익이 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배터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악재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되어 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SDI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당장 뭔가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LG화학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지금 LG화학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현대자동차도 그랬고요, 삼성전자 등등등 NC소프트 등등등 봐가지고 제가 사전에 미리 가격이 높았을 때 매도 의견을 들었던 부분들 잘 보시면 주가가 질질질 흘러내리기 전에 반드시 고점에 대한 신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신호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때 파시면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가 있죠. 밑에서 물리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위에서 물리는 것은 답이 없어요. 꼭 그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는 SDI를 제외하고는 지금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만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이 고용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일 것 같고요. 오히려 고용이 부진하게 되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다우는 떨어지지만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경기 긴축에 대한 부분이 뒤로 멀리 가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주에게는 호재가 되었다라고 얘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택트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줌 기업이 반토막이 났는데, 자, 이거는 일단 일시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거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편리를 위한 또는 생활의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비대면 이런 등등의 어떤 솔루션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내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어떤 가치를 찾아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하락하고 있을 때 내려가니까 싼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동안 올라온 게 너무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나중에 기회를 보고 접근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돼요. 네. 자, LG화학의 주가는 계속 내리고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가 올라가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네, SDI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좋은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배터리가 분리된다는 건 나는 그게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뭐 리콜이야 수정하면 되고 뭐 하면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리하는 거 그것만큼 악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것이 없는 삼성 SDI가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뛰려면 매우 큰 수요가 필요하다. 최고의 주식이라면 의뢰 다수의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어떤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주식이 시장 평균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내기란 어려울 것이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수급이 들어왔다. 그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외국인이 많이 샀든 기관이 많이 샀든 이렇게 수급이 팽팽하게 빵빵하게 들어와 있는 주식들은요. 주가가 아무리 내려가도 매도 치지 마세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괜찮아요. 왜냐면 자기들도 물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가를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을 때는 정말 뭐 하는 순간에 뭐 막 치고 올라가거든요. 마이너스 30% 정도는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순식간에 뒤집어가지고 뭐 수익률은 5, 60%가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일단은 주가가 빠질 때 이것을 다이버전스라고 보죠. 그래서 그렇게 반대되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항상 먼저 의심하라.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수급이 한 개도 없어. 이거는 흔들어질 때 굉장한 롤러코스터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급이 항상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고 대응해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가 진입을 할 때도 외국인과 같이 들어간다거나 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도 수급이 잘 버티고 있으면 그냥 개기세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